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설명과 상세한 자료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특위에서 정부 측에 요구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 상세 추진 계획과 청년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제2회 추경 관련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및 서민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전체 총 지원 규모는 금융 지원 규모로 봐서 125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38조 원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 정부 예산으로는 87조 원이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논의를 했고 정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새출발 기금에 관련돼서는 부실한 한계 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 일정과 그리고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특례는 신복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다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주인 협약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에서와 같이 B2, 영끌 관련된 대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1,860조 원에 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청년 등 취약계층이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계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특히 이제 투자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금융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금융 관련되는 기관들로부터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드린 대로 개인의 책임으로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의 책임이 주가 되는 거고, 다만 그런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또 금융기관 포함한 사항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될 부분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존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계시고 그 개인적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드는 새 출발 기금의 경우에는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이 명확하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